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후보와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네. 원래 오늘 저 스튜디오 출연하시기로 했는데 전화로 갑자기 바꾼 이유가 지금 당사에서 이 농성 중이시라는 것 때문인 거잖아요, 후보님. 예, 당사 1층 현관에서 예. 그 특검의 당원 명부 침탈에 대비해서 예. 어젯밤부터 그 김문수 후보 농성 중이시고요. 저도 같이 농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저 특검이 철수했다고 새벽 1시에 그렇게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런데 아직도 왜 당사에서 남아 계신 거예요? 뭐 곧바로 다시 들이닥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어제는 예. 저희들이 합동연설회 때문에 당사를 비운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예. 오늘부터는 이제 그 특검에서 들이닥칠 때 저희들이 당사를 사수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요. 뭐 그냥 네. 특검이 다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이미 협의해가지고 이미 제출 형태로 정리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후보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그렇게 정리가 안 됐나요? 일부 기사 보니까 20명 명단을 특검한테 받아서 국민의힘에서 대조해서 뭐 결과를 알려줬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정리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특검에서 예. 자신들이 혐의를 잡고 있는 인원의 명단을 제출하면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당원 명부 전체를 가져가겠다 또는 더 나아가서 서버를 압수수색하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 당의 고유 자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당이라는 것은 예.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거든요. 네. 정견을 통해서 정견을 실천해서 결국은 그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결사체인데 그 사람들의 결사체의 그 실질적인 그 형태가 당원명부거든요. 그것을 뺏어간다면 당의 기반을 말살하려는 그런 의도에 악용되기 쉽기 때문에 예. 그 당원명부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특검 측하고 그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완전하게 저 협의가 된 건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이미 저희들이 제출 보기에는 예. 특검에서는 그 통일교 신도 명단 전체를 예를 들어 예. 확보를 해놓고 예. 우리 당의 그 500만 명이나 되는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 해서 그걸 대조해서 우리 당의 이 500만 명의 이 당원 중에서 통일교 신도가 몇 명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혐의를 갖고 있는 명단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한다면 그건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또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당 지도부 판단에 따라야 되겠죠. 예. 이게 결국에는요. 이 건진법사 관련해 가지고 통일교 신도들이 당원으로 가입해 가지고 뭐 대선 경선판에 영향이 미쳤다. 뭐 이런 의혹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검사하셨잖아요. 수사 방식으로 적절한 수사 방식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거를 이렇게 당원까지 당원 명부까지 가지고 대조하려고 그래요? 이런 과잉 수사라는 입장이세요? 수사라는 것은 항상 그 원칙 중에서 필요성 원칙, 비례성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강제 수사를 할 때는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대원칙인데 지금 특검은 뭐 그런 필요성, 비례성 원칙 관계없이 자신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모든 그 가장 경제력을 상대방의 그 어떤 인권이나 상대방의 수용력 정도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이해관계에 훨씬 더 부합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지 않는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그렇게 속단하기는 어렵고 특검의 지금 수사권 행사가 결국은 정치적 반대 세력의 이해관계에 훨씬
부합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고 예.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검이 민주당의 의도에 충실하게 부합되도록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저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됐는데 이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게 이제 폭거다, 정치보복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사필 규정이다, 절연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후보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김건희 여사와 우리 당은 이미 아무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죠. 뭐 절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없는 관계가 마치 있는 것처럼 내세우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별 효과가 없는 이야기고요. 다만 수사에서도 통상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을 판단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과거 조국 전 법무장관이 구속 여부가 문제가 되었을 때 불구속 재판을 했거든요. 예. 그런 당시에도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할 때도 부인인 정경심 씨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함께 구속하지는 않는다라는 원칙을 내세웠는데 이번 특검은 뭐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자신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그런 수사 대상은 일단 무조건 구속하고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기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김건희 여사 협의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뭐 매각 매진 얘기도 언론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수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고 그래요? 언론에 공개된 것은 대부분 특검에서 공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특검의 의도나 특검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당대표 후보들 얘기 보면 이 대통령 재입당 윤 전 대통령 입당 신청하면 어떻게 할 거냐, 면회 갈 거냐 이런 이제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있었거든요. 후보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고위원 되시면 면회 가십니까? 서울구치소? 그다음 또 김건희 여사는 남부구치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 질문을 저는 질문 자체가 별로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사실 우리 당에서 탈당을 강력히 요구했고 그래서 탈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탈당을 할 때 당시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면 뭐 더 이상 얼씬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탈당한 분이 다시 재입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질문이 유효하려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사실 자유한국당 시절에 홍준표 당시 대표가 출당 공고를 해서 사실상 쫓아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4년이 넘는 기간 복역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는 도리어 우리가 선거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 지도부가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선거 때 도와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에도 사실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런 관계에 있지만 지금 재입당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때보다 더 어떤 더 심한 우리 내부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먼 훗날에 그런 상황이 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재입당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면회 접견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에 구치소에서 신병을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려는 과정에서 상당히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당 지도부 일원이 된다면 이 부분은 인권 탄압 여부의 확인 문제로서 현장 확인이라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인이나 변호인이 접견 가듯이 그런 접견은 안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아니 그런 접견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네. 아니라 지금은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확인 예. 여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환기 씨요. 네.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던데 후보님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전환기 씨 징계에 대해서? 전한길 씨는 사실 아직 책임당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당원만 참여할 수 있는 전당대회의 입장이 금지가 되었고요. 예. 그러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이 전한길 씨와의 충돌 문제가 사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근식 후보가 자신의 득표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 처음부터 의도된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 당 지도부가 징계 여부를 의논함으로써 이 문제를 더 키워줬거든요. 결국은 김근식 후보에게 오히려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줬고 예. 그것을 통해서 사실상 불공정한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이 징계 여부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그럼 징계 얘기가 계속 나오면 김근식 후보만 좋아진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에게는 불리해지고요. 그러면은 전당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젠간 해야 되잖아요. 징계 문제는 윤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예. 심지어는 당 지도부도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저도 윤리위원회 판단에 따를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징계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불공정한 전당대회의 국면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오늘 징계할 거면 김근식 후보도 같이 징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징계 아직 개시 결정이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의 입장이 이제 전당대 끝날 때까지는 결과 내면 안 된다는 건데 후보님 개인의 요 결과에 대한 의견은 어떤 거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징계를 안 해야 된다, 뭐 제명, 탈당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최고위원 되면 만약에 이 문제는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에 맡겨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각에서 특히 이제 언론에서 전환길 블랙홀에 국민의힘이 빠져들었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환길 씨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인데 당 지도부가 잘못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과도하게 이 문제를 키움으로써 오히려 우리 당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 관계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전환길 문제는 내가 최고위원 되면 어떤 형태로 정리를 할 거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전당대회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전환길 씨 정리하고 뭐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전환길 씨 문제는 윤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 500만 명의 당원 중에 한 사람이고 다소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의 행위인데 그것을 과도하게 끌고 나가는 바람에 오히려 이 문제가 전당대회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그것은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우리 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최고위원 되시면 어떤 쇄신 그림을 좀 그릴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계세요? 우리 당은 대선 때 분열했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서로 자신의 입장을 과도하게 내세우고 분열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총기를 하고 하는 바람에 대선에도 패배했고 그 이후에도 오히려 그런 분열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당내 분열 내지 당내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함께 가든지 또는 그런 분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막든지 하는 방법으로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여당을 향한 투쟁 전선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서 해결할 그런 생각입니다. 후보님 단일 대우를 가야 되는데
소위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적절한 방법으로 못하게 하든지 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적절한 방법? 이게 지금 예. 지금 와서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예. 이 논란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고요. 예. 지금 그 탄핵 찬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실로 이미 정리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현재 대여 투쟁을 해야 될 이 마당에도 예. 오히려 내부 총질을 하고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분탕기를 일으키는 부분. 예. 어떤 경우에는 특검 수사를 목전에 두고 있고 또 특검이 우리 당을 거의 지금 압수수색을 하면서 말살하는 데 앞장서려는 이 마당에 예. 특검의 주장에 특검의 수사 방향에 오히려 예. 동조하고 우리 당 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주장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근거 없이 당을 폄훼하고 당의 전투력을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예. 당에서 징계권을 발동하는 방식도 동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관련해서 조경태 후보에게 그런 면 때문에 후보 사퇴하라고 하셨잖아요. 당대표. 그러면 전당대 끝나고 조경태 의원이겠죠? 그때는 의원이든 대표든 제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징계? 그런 주장을 계속하지 말라는 경고이고요. 예. 뭐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해당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예. 우리 당을 지금 해산시키려는 예. 민주당에게 그 정당 해산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예. 그것은 해당 행위를 넘어서서 이적 행위라고 보죠. 그렇게 되면 예. 충분히 징계를 해야 될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재원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